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오늘도 통합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22강. 자, 22강입니다, 여러분. 세계 자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9의 2단원 내용입니다. 9의 2단원은요, 세계 자원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파트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첫 시간, 바로 세계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 보시죠. 자, 일단 자원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요. 그렇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자원은 무엇일까? 그 의미부터 살짝 적고 가보겠습니다. 자, 자원의 의미입니다. 자, 인간에게, 그렇죠? 인간에게 유용하면서, 그 다음에 기술적,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 그렇죠? 이용이 가능한 것, 됐습니까? 이게 일단 자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쓸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적 이런 건 뭐냐면요. 가장 쉽게 본다면 채굴이 가능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그 유용하다 하더라도 채굴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채굴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캘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채굴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죠? 자원을 쓸 수가 없겠죠. 채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라고 나온 것은요, 비교적 저렴할 것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채굴 비용이 너무나 비싸져 버리면 솔직히 유용하지 않겠죠. 너무나 비싸니까, 그렇죠? 따라서 유용하면서 채굴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할 것, 그게 바로 자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다시 공부하겠지만은요, 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여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잘 나오는 게 이제 미국에 가면은요, 셰일가스라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또 캐나다의 무슨 오일 샌드, 또 미국의 셰일 가스, 다 비슷한 건데요. 흙 속에 어떤 그 기름이라든가 가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그 채굴 비용이 너무 비쌌거든요. 자원이 아니었겠죠. 비싸니까. 근데 오늘날 기술이 발달하고 채굴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이제 이런 셰일 가스나 오일 샌드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일단 자원의 의미 살짝 잡아봤고요. 자, 이제 자원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특성 총 3가지 보이십니까? 첫 번째가 유한성, 두 번째가 편재성, 세 번째가 가변성. 그렇죠. 딱 3가지 보이시죠? 좋습니다. 자, 유한성입니다. 있을 한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다는 말은 결국에 뭐냐면요. 자원은 언젠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평생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자원은 언젠가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유한성 때문에 가채 연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니, 선생님, 가채 연수가 뭡니까? 자, 가채 연수는요, 채굴 가능한 연수라는 소리입니다. 채굴 가능한 연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생 무한정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쓰다 보면은 없어지겠죠. 따라서 얼마나 쓸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가채 연수고요. 그게 바로 자원의 특성, 유한성을 나타내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편재성이란 말이 있죠. 이 편자가 뭐냐면 여러분 기울 편자입니다. 쟤는 존재, 있다는 소리고요. 따라서 기울어져서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기울 편자 다 아시죠? 왜 엄마는 동생만 편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왜 기울어진 사랑을 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원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기보다는 주로 어느 한쪽의 특정 지역에 기울어서 분포한다. 그 소리가 되겠죠. 따라서 주로 특정 지역에 치우쳐져 분포한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요. 자원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린 자원이 필요한데 없어. 그건 당연히 있는 쪽에서 가져와야겠죠. 자원의 이동.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가변성입니다. 자, 가변성은 방금 설명해 드렸죠. 미국의 셰일가스. 그렇죠.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그 다음 너무 비싸서 자원이 아니었으나 최근에 기술이 발달하고 저렴해지면서 자원이 됐다. 그래서 당연히 자원의 성질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가변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또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핵심 포인트 변화한다는 겁니다. 자, 자원의 의미가 기술의 발달,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뭐한다? 변화한다. 여기가 바로 자원의 특성, 가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 가면은 돼지고기 안 먹죠? 그렇죠? 그럼 돼지고기가 이슬람에서는 식량 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힌두교, 인도에 가면은 소고기가, 그렇죠? 식량 자원으로 쓰이질 않죠.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둘 다 식량 자원이죠. 없어서 못 먹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 또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자원의 의미가 바뀌는 거, 그것이 바로 자원의 특성 세 번째, 바로 가변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 자원의 특성 3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자, 다음 내용은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입니다. 자, 딱 주어 잘 보세요.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원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식량 자원도 있고요. 에너지 자원도 있고, 뭐 광물 자원도 있고, 심지어 인적 자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도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내용에서는요. 그런 모든 자원을 빼고 에너지 자원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에너지 자원이고요. 그렇죠? 그 에너지 자원의 분포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에너지 자원.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쓰면서 가장 사랑하는 자원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 분포 특성을 보시면은요. 자원의 편재성입니다. 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원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에너지 자원의 분포 특성, 편재성 때문에 자원의 생산지, 즉 매장지와 그다음에 소비지가 불일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긴 써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국제 이동량이 많아지겠죠. 이게 에너지 자원의 분포 특성이고요. 자, 이제 종류입니다. 자, 에너지 자원의 종류는요. 자, 첫 번째 화석 에너지. 보이십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렇죠. 화석유, 화석탄.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석유는 과거의 어떤 고대 생물들 유기물들이 쌓여서 석유가 되는 거고요. 석탄 같은 거는 과거, 그쵸? 아주 오래전에 식물들이 탄화돼서 만들어진 게 석탄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석유나 석탄 다 화석 에너지라 부르죠. 그 다음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게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는 수력과 풍력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게 에너지 자원이구나. 특히 여기서 이제 편재성이 가장 심각한 거는 전반적인데 특히 화석 에너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동하기가 좀 힘들겠죠. 됐죠? 자, 소비 특성 보겠습니다. 소비 특성은요. 이 두 가지 에너지 자원 중에서 특히 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다. 무슨 에너지? 화석 에너지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에너지 자원, 그 중에서도 화석 에너지는 어떠한 성질을 보이고 있는가, 그 내용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주요 에너지 자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화석 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징,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석탄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석탄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아마 혹시 고깃집 가시면 연탄구이 무슨 돼지 삼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보이는 그 연탄도 이 석탄의 일종이죠. 가보겠습니다. 자, 분포, 석탄. 주로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가? 그렇죠. 일단 매장지부터 먼저 잘 기억해 주세요. 고생대 지층입니다. 또는 뭐 고기 습곡 산지라고 나오는 책도 있는데요. 고생대. 어쨌든 오래된 땅이라는 소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오래된 땅 속에 맺히다 보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식물들, 과거에 고생대에서 살던 식물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식물을 분해할 만한 미생물들이 살지 않았어요. 따라서 식물이 썩지 않았다는 거죠. 죽었어도. 그렇죠? 따라서 그 모습 그대로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탄화가 된 게 바로 석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적 넓은 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살짝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지층 중에는 이 지층이 다 똑같은 한나라한시의 땅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늙은 땅도 있고요. 비교적 최근의 땅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년기 땅도 있고 유소년기 땅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땅들이 고생대 지층, 그 오래된 지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지구 어딜 가나 고생대 지층은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석탄이 나오기 때문에 석탄은 비교적 넓은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석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다 있기 때문에 이동량이 석유에 비해 이동량이 많지가 않고 적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석탄 자체가 적은 게 아니고요. 석유에 비해 이동량이 적다. 좀 비교를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석탄은 나오는데요. 솔직히 그럼 우리나라 석탄 수입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호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수입해다 씁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석탄과 또 이 호주산 석탄의 이 품질이 약간 달라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까지는 너무 깊어지니까 편하게. 자, 그래서 석유에 비해서 작은 거지 석탄의 이동은 없는 건 아닙니다. 고생대 지층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석유에 비해서 이동량이 적다. 살짝 정리. 자,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여러분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요. 자, 생산국, 수출국, 수입국, 소비국 이렇게 좀 구분해 놨는데 조금 깊이 좀 선생님이 좀 많이 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첫 번째로 이 생산국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합니다. 생산국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 주요 생산국 볼까요? 석탄의 주요 생산국 나왔네요. 중국. 그렇죠. 중국. 일단 석탄은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이것만 먼저 한번 암기해 볼까요? 일단 석탄은 무조건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입니다. 아시겠죠? 전 세계 석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저 중국이 거기다가 생산하고 소비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생산국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 주요 수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나왔죠? 인도네시아. 생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수출은 안 하네? 그렇죠. 느낌 오지 않습니까? 생산은 많이 하는데 수출을 안 한다? 그만큼 많이 쓴다는 소리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소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소비에서 포인트 나왔죠? 사용 역사가 오래되어 있다. 언제부터요? 산업혁명. 대박.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 18세기 말. 알겠습니까? 거의 뭐 1700년대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산업혁명 이후 주요 동력원, 증기기관. 그렇죠. 증기기관.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자동차는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어떤 석유를 또는 가스를 태워가지고 움직이는 게 바로 내연기관이고요. 증기기관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그 물에 끓인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증기기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토마스와 친구들 해서 그 토마스가 증기기관차일 겁니다. 맞죠? 토마스가. 토마스는 증기기관이고 그 친구들이 아마 내연기관 기차로 알고 있는데 토마스는 증기기관차, 친구들은 내연기관차. 그래서 토마스는 석탄을 주로 먹고 친구들은 석유를 먹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느낌 오죠? 자, 사용 역사가 오래됐고 산업혁명기 때부터 바로 증기기관과 관련 있는 자원, 바로 석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뭘로 쓰이느냐? 그쵸? 자, 이 두 가지가 소비 파트에서는 또 포인트죠. 자, 갑니다. 제철공업용. 자, 제철공업용. 자, 통으로 기억해 주세요. 제철공업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광물 자원 중에 철이 있죠. 우리나라도 포항제철, 바로 포스코가 있는데요. 과거 CF에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포스코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앞광고 아닙니다. 그런 광고 없어요. 네. 자, 맞죠? 철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이번에 그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백신 맞을 때 그 앞에 주사기 바늘도 철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철 공업용인데 이 철광석이 여러분 딱 볼 때는 그냥 돌같이 생겼습니다. 돌. 근데 거기서 철을 뽑아낼 때 그럼 이 돌을 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돌을 녹일 때 쓰는 자원이 바로 석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용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기 생산용인 거죠. 자, 우리 그 서울, 경기 여러분 지금 이 전기를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원자력 에너지가 수력 에너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서울, 경기에서 주로 쓰는 에너지거든요. 주로 화력 에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화력 에너지 역시 그 불을 때워서 물을 끓여서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죠. 발전기를 돌려서. 그렇죠? 근데 석유나 가스는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화력 발전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쓰는 자원이 바로 석탄입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주요 수입국을 보겠습니다. 인도, 중국, 일본, 한국. 자, 외우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살짝만 그냥 보셔요. 주요 소비국, 중국, 미국, 인도, 일본.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석탄하면 일단 이 나라 정도는 꼭 기억하자 그랬죠. 그럼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왜요? 생산은 거의 1위입니다. 1위. 생산은 1위인데 수출은 안 해요. 오히려 수입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소비도 1위. 그러니까 당연히 석탄, 소비 1위는 중국이겠죠. 중국은 또 아시아에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 그래프에서 반영이 될 때 한 번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석탄의 특징이었고요. 자, 다음 에너지 자원, 특히 화석 에너지 자원의 특징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자원, 그 중에서 화석 자원, 자, 화석 에너지 자원,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 자, 석유는요, 분포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생대가 아니라 신생대입니다. 아까 고생될 때 고자가 옛고자라면은요, 신생대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되겠죠. 매울 신자 아닙니다. 예. 자, 신생대 3기. 자, 배사구조. 됐죠? 기억하세요? 예. 자, 밑에 먼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서남아시아의 절반 이상 분포되어 있고, 서남아시아 절반 이상 분포. 자, 중요한 건 편재성이 매우 크다. 편재성이 크니까 국제 동량이 많다. 됐습니까? 자,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 전체를 본다면요, 이 신생대, 비교적 젊은 땅이죠. 그쵸? 이 젊은 땅이 많지가 않아요, 분포가.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지층이 시원생대, 제일 오래된 땅이고, 그 다음에 고생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중생대, 신생대 땅이 가장 없습니다. 근데 또 석유는 또 어디 있냐면 그 가장 적은 신생대 땅 중에서도 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신생대 3기층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냥 땅이 아니라 배사구조에 있습니다. 배사구조가 뭐냐면요, 이게 지층이 있으면 그 안에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암석이 구부러진 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구부러진 게 배사구조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데가 보통 보면은 안에 이렇게 물이 차 있고요. 물이 차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석유가 떠 있는 구조입니다. 석유가 떠 있고 이제 그 위로는 가스가, 좀 이따 공부할 천연가스가 이렇게 떠 있죠. 됐습니까? 밑에가 물,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됐습니까? 보통 이런 구조가 배사구조로 얘기하는데 바로 신생대 기층 중에서도 3기층, 그 중에서도 배사구조 지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신생대 땅이 많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3기층에 거기다가 또 배사까지 찾으려니까 전 세계적으로 흔치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데 그 특정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게 서남아시아입니다. 선생님, 서남아시아가 어딘데요? 자, 갑니다.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까먹었다. 좀 이상한데. 잊어버리셨나요? 예. 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아프리카 옆에, 자, 이 정도는 본 적 있다. 아라비아 반도. 됐습니까? 그래서 인도로 이렇게 떨어지죠. 자, 여기가 페르시아만 연안이거든요. 페르시아만 연안. 여기에 전 세계 석유의 50%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셔요. 석유 필요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필요하죠. 그 전 세계에서 필요한 석유의 50% 이상이 여기 페르시아만, 서남아시아, 됐습니까?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편재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동량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많을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생산국입니다. 생산국.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국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생산국. 자,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 자, 북쪽에 있겠네요. 그 다음에 미국. 됐습니까? 자, 근데 주요 수출국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자, 또 느낌 오지 않습니까? 생산은 미국도 만만치 않게 하는데 수출은 하진 않네요. 자, 좀 미리 앞당겨 본다면 오히려 미국은 수입을 또 합니다. 생산은 3인데 수출은 안 하는데 수입해다 쓰고 소비. 그렇죠. 아까 석탄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나라 바로 중국이 있었다면 석유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나라 바로 미국이 있죠. 됐습니까? 거기 미국 가시면은 정말 차 많지 않습니까? 거의 가족 명수대로 차가 다 있고요. 좀 심지어 미국은 고등학생들도 차를 몰기 때문에 됐습니까? 와, 정말 이 석유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생산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명 서남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수출국 바로 보이시죠? 됐습니다. 자, 소비를 보시면은요, 운송수단 발달로 소비가 급증돼 있다. 바로 자동차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있고요, 참. 자, 그다음에 내연기관. 아까는 석탄은 증기기관과 관련이 있었다면, 이거는 내연기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 바로 수송용. 수송용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이런 수송용 연료로 쓰이는 게 또 석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화학공업 원료로 이용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또 제 손에 들고 있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뭐 화학 섬유들,
화학섬유입니다. 자, 이런 섬유를 애벌발이다 특징이 뭡니까? 석유에 나오는 원료를 활용합니다. 심지어 그쵸? 멍이 시퍼렇게 들었을 때 바르는 로션 중에 바세린 로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세린 됐습니까? 그 바세린 로션이 페트롤리움 크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에서 만든 로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석유가 놀랍게도 약간 진정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석유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연료를 쓰기 전에는요, 막 땅을 파요. 이렇게 막 팠는데 처음에 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물 먹어, 목말라, 막 땅을 팠는데, 물은 안 나고 시커먼 기름이 나와. 그럼 지금 같았으면 막, 예스! 이럴 텐데, 과거에 이 석유를 쓸 줄 몰랐을 때는, 기술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는, 뭐야, 썩은 물 나오네.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주로 그때 뭘로 썼냐면, 그 마차 바퀴의 윤활유. 그러니까 마차 바퀴 아시죠? 나무로 만든 마차 바퀴 끼꺽끼꺽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때 발라주거나, 아니면은 이 관절염 환자들이 이렇게 발랐다고 해요. 관절염에도 약간 효염이 있나 봐요. 그렇죠? 약간 진정 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그 바세린 로션 멍들을 때 바르면 진정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바세린 크림 석유에서 뽑아내죠.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쓰는 모든 생필품 중에 화공업 원료, 이 석유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수입국 미국 나왔죠. 생산국 3인데 수출은 안 하는데 오히려 수입을 또 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석유 1위 소비국 바로 미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소비국 바로 나왔죠. 1위가 미국, 역시 중국, 인도, 일본이라는 거. 자, 나름 한국도 정말 석유 많이 소비하는 거 보이시죠?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화석 에너지 자원입니다. 천연가스입니다. 자, 천연가스 분포. 주로 석유와 함께 분포한다. 괜히 지웠네요. 방금 있었던 내용인데, 그렇죠? 보통 천연가스는 석유 위에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천연가스 얘는 이제 기체 성질이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석유와 함께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신생대 3기층. 역시 신생대 3기층 편재성 크다. 당연히 이동량 많다. 바로 연결. 자, 이런 게 이제 이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생대 3기, 이런 말은 배사 구조, 이런 건 좀 암기가 필요한 용어지만, 그래서, 신생대 3기층이 전반적으로 적구나. 그 중에 배사가 적구나. 편재성이 크겠구나. 그래서 이동량이 많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요 생산국, 미국, 러시아. 자, 아까 내가 선생님이 중국 하면은 석탄. 그렇죠? 미국 하면 석유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소비 1위, 천연가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셔요. 주요 생산국 보이시죠? 항상 생산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생산국. 특히 여기서 러시아. 그 다음에 수출국 보이시죠? 수출국 보시면 당연히 러시아가 생산 많이 하니까 수출도 많이 하는데, 자, 카타르. 이렇게 러시아랑 카타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카타르 됐습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요, 일단 살짝 이제 암기죠, 그렇죠? 천연가스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자, 소비로 먼저 보겠습니다. 소비. 천연가스는요, 처음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통 석유 위에 떠 있다 그랬죠. 그 땅을 딱 팠는데 먼저 가스가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은 옛날에 그냥 가스를 버렸대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좀 떨어져서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천연가스를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스를 다 빼낸 다음에 가스 다 빠졌어 하고 이제 석유를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과 그쵸? 여러 가지 어떤 사회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천연가스도 자원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가변성에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자원으로 쓰기 시작했느냐? 바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냉동. 액화 기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기술? 냉동, 액화 기술. 뭔동? 냉동. 무슨 기술? 액화 기술. 됐죠? 자, 냉동 액화지 않습니까? 액화. 우리가 보통 천연가스 하면은 L, N, G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 앞에 L자가 리퀴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액체로 바꿔줄 때 엄청나게 차가운 기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냉동 액화 기술 때문에 가스를 액체화시키는 거죠. 그럼 어떤 특징이 있게 되냐면요. 여러분 압축 파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압축 파일. 그러니까 이만한 용량의 파일을 이게 줄여주는 게 압축 파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냉동 액화 기술은요. 이만큼의 기체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절대 소지하시면 안 되는 물건 중에 이제 라이터가 있죠. 보신 적은 있으시죠, 그렇죠? 예.
너무 조심하나 내가? 자, 라이터 보시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뭐 찰랑찰랑하고 액체 같은 게 있어요. 물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원래 기체인 겁니다. 그 기체를 이렇게 액체로 바꿔주는 게 바로 냉동 액화 기술. 그러니까 라이터 크기가 많이 작아졌죠. 만약에 이것을 액화시키지 않고 그냥 가스, 기체 형태로 들고 다니면 막 이만한 소화기 하나 들고 다녀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기체를 냉동 액화 기술 때문에 훨씬 더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어줬죠. 따라서 냉동 액화 기술 발달과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라인. 보통 이제 이동을 시킬 때 육지에서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하고요. 육지가 아닌 좀 더 먼 나라 이동할 때는요. 주로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선박 중에 바로 이걸 움직이는 선박을 LNG 선이라고 얘기하죠. 아시겠죠? 리퀴드 내추럴 가스. 됐죠? 액화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그래서 이렇게 냉동 액화 기술로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선박을 통해서 이동량과 소비량이 뭐해 있다? 증가 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그렇죠? LPG 들어간 자동차 많죠? 그렇죠? 자, 수송용으로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무슨 용이냐? 얘는 가정용. 특히 이 가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드린다면은요. 가정용에서 주로 유럽에서는요. 난방용으로 많이 난방용 발음 조금 혓바닥에 살이 쪄서 난방용 됐죠? 하긴 아마 이 프로그램을 대부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그쵸? 대부분이 기름가스가 아니라 기름 보일러가 아니라면 아마 가스 보일러일 거고요. 그 가스가 대부분 다 이겁니다.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가정용, 난방용으로 그다음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게 바로 천연가스다.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이 아니라 비교적 적습니다. 뭐에 비해서? 석탄이라든가 석유에 비해서. 그렇죠? 따라서 청정 에너지라는 소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그 버스 보시면 가끔씩 뭐 천연가스 버스 이렇게 적히는 게 있죠. 뭐 청정 에너지 버스 이렇게 적히는 게 있는데 보통 청정 에너지 바로 가스를 쓴다 이겁니다. 됐죠? 자, 주요 수입국 보시면은요. 일본,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과 이탈리아. 유럽이네. 자, 주요 소비국 중국. 뭐 중국이야. 뭐 사람 워낙 많으니까. 일본 그 뒤에 또 유럽 있네. 일단은 천연가스를 잡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수출국의 러시아, 카타르. 그다음에 소비국의 일단 유럽이라는 거 항상 살짝 정리해 주신 다음에 봐 주셔야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천연가스였고요.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에너지 상용화 순서. 그렇죠. 이거는 선생님이 좀 붓을 좀 달아봤는데요. 이것도 의외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는요. 정리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용이란 말은 뭐냐면은요. 그냥 항상 또는 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그 순서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에너지 자원 중에서 화석 에너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던 것은 석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시기가 굉장히 이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석유죠. 자, 석유 자원은요, 여러분, 특히 2차 세계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전격전, 비행기, 전차,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한방에 가서 막 전쟁을 치렀죠. 그때 그 비행기와 전차를 움직였던 에너지 자원이 뭐였습니까? 주로 석유였죠. 석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쓰인 게 바로 천연가스죠. 이유는 냉동 액화 기술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상용화 순서, 그러니까 사용된 순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서 반드시 기억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 파트 문제는 글 문제도 글 문제지만 특히 그래프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지리 파트지 않습니까? 지리 파트 하면은 그래프죠. 일단 그래프를 분석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프 분석의 그 첫 단추가 바로 뭐냐면요. 그래프의 정말 제목을 잘 봐주셔야 돼요. 제목.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지롱 하는 그 제목을 봐주셔야지 대충 뭐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분히 들어가세요. 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이고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세계 전반적인 평균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특정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륙과 상관없이 이 지구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차 에너지 소비량 그래프입니다. 됐죠? 자, 필기가 좀 은근 많아서 오늘 칠판이 약간 지저분한데 글씨 보이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요. 자, 설명드릴게요. 밑에는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기. 여기에 1900 됐습니까?
여기에 2022로 비교적 최근이죠. 좋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 보시는데 시험 문제에서 뭐 A, B, C, 가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실 때 최근 걸 먼저 좀 봐주세요. 최근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석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인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석유, 그다음 두 번째가 석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천연가스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칸이 넓은 이 세 가지가 보이시죠? 됐습니까? 좀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지. 됐습니다. 됐죠? 자, 현지 시기에서 일단은 뭐 원자력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원자력입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일단 얘네들 수력도 있군요. 자,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일단 세 개 빼고요. 빼고 1, 2, 3이 보이시죠? 그럼 일단 여기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걸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봐줄게요. 시기. 아까 말씀드린 상용화 시기인데요. 자, 벌써 1900년도에 대가 아니라 1900년도에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가 굉장히 이르죠? 이르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한번 따라와 볼게요. 시기가 굉장히 이르네요, 진짜. 일로. 좋아. 자, 보시면은 물론 칸의 크기가 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두 번째 넓거든요. 현재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면서 시기가 굉장히 이르다. 따라서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냐? 석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기가 이쪽부터 쓰이기 시작하네요. 여기가 언제냐면 1940.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터지지 않습니까? 거의 1940년대 맞죠? 그렇죠?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해서 와, 지금은 가장 많이 쓰이네요. 그렇죠? 글씨 보이시죠? 여기가 석유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색깔 좀 달리해서. 자, 세 번째는요. 거의 196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느리죠, 상용화 시기가. 근데 현재 보시면은 석유, 석탄 다음으로 세 번째로 쓰이고 있죠. 바로 이 세 번째, 여기가 바로 천연 가스만 적을게요. 예,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석유. 됐죠? 세계 소비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1위가 석유, 2위가 석탄, 3위가 가스. 됐습니까? 석탄을 찾는 방법은 많이 쓰이면서 이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석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천연가스가 여기 있죠. 그래서 상용화 시기는 석탄, 석유, 가스 순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막대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85, 95, 2005, 2009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역시 가장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밑에 파란 색깔 보이십니까? 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현재 기점으로 본다면 34.8, 23.8, 29.3. 가장 많이 쓰이네.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렇죠. 석유가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니까는, 그렇죠? 됐죠? 소비 1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점. 현재에서 23.8이 아니라 29.3. 얘가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보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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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죠. 여기가 바로 석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색깔. 색깔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그래도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죠. 왜냐면 청정 에너지니까. 됐죠? 여기가 바로 천연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됐습니까? 알고 보면 같은 그래프인데, 그쵸? 그 표시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제목은 똑같습니다. 세계 소비량입니다. 아시겠죠? 자, 분석해 주시고요. 자, 다음 분석입니다. 자, 다음 분석은 이번엔 분포와 이동입니다. 분포와 이동. 됐죠? 이동. 분포와 이동. 됐습니까? 자, 보실게요. 그게 두 가지 저는 얘기했는데요. 자, 일단은 좀 이동 그 화살표를 좀 더 진하게 보여드리려고 색깔 좀 바꿔봤는데 대륙이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하지만 굴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서남아시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인도로 내려가는
아,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아까 페르시아만 연안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전 세계 50%가 여기 매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였죠? 그렇죠. 석유였죠. 자, 석유. 잠깐 보겠습니다. 서남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여기다 표시해놨지만 대륙에도 있지만 이 바닷가 페르시아만도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와, 어마무시한 양이 일본과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서남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석유가 많이 나오지만 두 번째, 봐봐. 여기 라틴 아메리카 보이십니까? 자, 라틴 아메리카가 여기 리오 그란데 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라틴 아메리카지 않습니까? 네. 그 나오시죠, 그렇죠? 네, 여기가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렇죠. 베네수엘라 지역에서 또 미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본인들도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석유도 끌어다 쓰고 밑에는 베네수엘라 석유도 끌어다 쓰고 됐습니까? 그래서 석유는 바로 미국이 소비량 1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주로 석유의 이동 분포였고요. 자, 두 번째는요, 흰색 색깔 구분 되나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여기 호주. 약간 고양이로 좀 생긴 이 호주. 그렇죠? 호주 보이시죠? 자, 이 호주에서 빠져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 이동하고 있죠. 특히 호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요 탄전을 보시면 여기 X자 표시된 게 다 석탄 산지거든요. 주요 탄전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호주에서 나와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자원이 바로 석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석유 하면은 유명한 지역, 바로 서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남미의 베네수엘라 지역이라는 거 먼저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탄으로 유명한 지역은 바로 이 호주 지역이라는 거. 선생님, 천연가스는요. 자, 천연가스 이따가 문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자, 석유 산지와 석탄, 그 다음에 이동 경로 잘 파악해 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깁니다. 왜냐하면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또 잘 공부해 주셔야 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아까는 생산량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동이었고요. 세 번째는 매장량이 되겠습니다. 매장량.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과 틀리죠. 그러니까 많이 매장돼 있어도 생산 안 하면 떨어지겠죠. 이해됐죠? 오케이. 따라서 아까는 생산량,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량, 그다음에 여기 매장량입니다. 자, 실수했네요. 아까는 소비량, 전 세계 소비량. 그다음 두 번째가 이동량, 이번엔 매장량입니다. 매장량. 됐죠? 자, 보실게요. 석탄 나왔는데요. 석탄 보시면은요, 이렇게 북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됐죠? 그 다음에 자, 유럽 및 러시아. 자, 뭔가 좀 느낌 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부러 좀 색깔을 좀 대비를 좀 해가지고 좀 확 드러나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색깔이 서남아시아밖에 안 보입니다. 거의. 그쵸? 근데 지금 이 두 개에 비해서 이 친구는, 이 자원은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좀 고른 편이죠. 그렇죠. 자, 석탄님의 답은 적어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두 친구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47.3, 42.8의 매장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특징이 뭐냐? 편재성이 크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편재성이 크다. 기울어졌는 소리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비교적 고른 분포. 고른 분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수출도 아니고 이동도 아니고 그냥 매장량입니다. 자, 매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석탄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매장량, 고른 분포, 석탄. 자, 그 다음에 자, 이 두 가지 자원은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편하게 보세요. 예. 신생태 3기층, 석유, 비슷한 분포 천연가스. 그래서 서남아시아 지역에 매장이 정말 많네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근데
선생님 이거 갖고 뭐가 석유인지 뭐가 가스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이때 중요한 게 2위를 잘 봐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매장량에선 서남아시아 2개 구분 잘 안 됩니다. 따라서 몇 위? 2위. 됐죠? 자, 보시면 중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유럽 및 러시아. 자, 아까 선생님이 베네수엘라 말씀드렸죠. 베네수엘라가 어디 있죠? 남미에 있죠. 그렇죠. 따라서 서남아시아 매장량 1위에다가 베네수엘라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석유입니다. 그래프는 매장일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3위 보이시죠? 천연가스. 자, 서남아시아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유럽 및 러시아입니다. 잠깐만 앞으로 뺏겨 볼게요. 자, 아까 보시면은 천연가스에서 주요 생산국이 미국과 러시아, 수출국이 러시아, 카타르, 노르웨이, 그 다음에 수입국도 보시면 유럽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색깔이 나옵니다. 벌써 이 천연가스는요, 서남아시아 빼고는 유럽 및 러시아, 자, 2위가 이 색깔을 보이고 있다면, 됐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가스?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만큼 편차성이 크다라는 거, 이동량이 많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나와서 시험 문제에서 A, B, C로 가려주겠죠? 그리고 각각의 특성, 뭐 신생대에 매장되어 있냐, 고생대에 매장되어 있냐, 이동량이 크냐, 고른 분포냐, 편제되어 있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프 많죠? 많아요. 자, 이번에는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무슨 양? 생산량. 자, 방금 거는 매장량이었고요. 그렇죠? 아까는 이동이었고 첫 번째는 소비량이었죠. 소비량, 이동, 매장량. 이제는 생산량입니다. 와우, 대박. 자, 역시 또 답은 다 적어 드렸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인데요. 보이시죠? 석탄 하면은 그냥 중국. 그래서 소비도요. 석탄 1위가 중국입니다. 일단은 소비량을 또 강의한 학교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소비량 1위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데 천연가스는 거의 안 물어봐요. 주로 물어보는 게 석탄 1위 소비국과 석유 1위 소비국 물어보니까 선생님 딱 그 두 개에 맞춰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생산량이고요. 중국은 이만큼 많이 생산하는데 수출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만큼 뭐가 많아서 그렇다? 소비가 많아서 그렇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석유입니다. 석유. 자, 아까랑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그래프는 자, 전반적 대륙을 얘기하는 거였죠. 이제는 보통 국가입니다. 석유 생산량을 보신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자, 2위가 러시아 나와 있고요. 3위가 미국 나와 있습니다. 맞죠? 선생님, 러시아면 천연가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천연가스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1위는 미국, 2위가 러시아, 자, 3위. 카타르. 아까 수업 시간에 러시아, 카타르. 이 구조. 천연가스 생산량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 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 1위. 생산량입니다. 매장량이 아니라 생산량.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러시아, 3위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입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카타르. 됐죠? 특히 석유 소비 1위는 미국이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생산량 그래프라는 거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끝났고요. 이제 자원의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점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자원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점. 자, 첫 번째 자원의 가장 큰 문제죠. 고갈 및 부족이죠. 세계 인구 급증으로 인한 자원 소비량 증가. 그래서 자원은 고갈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가채 연수, 채굴 가능한 연수. 아까 설명해 드렸죠. 석유 51년. 선생님 어렸을 때 40년이라 그랬는데 다시 이제 51년. 근데 이게 새로운 매장지가 자꾸 이제 발견이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고갈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비슷하죠? 53년. 그 다음에 석탄 114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셰일가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왜? 채굴도 비싸고 힘들고. 됐습니까?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가 좀 부족해지니까 몸값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가 자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변성 얘기하는 거죠. 자, 환경 문제. 화석 에너지 사용 증가로 대기 오염과 산성비, 특히 지구 온난화 발생인데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석탄,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오염 일으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가스였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런 환경 문제 당연하겠죠. 그 다음 특히 또 에너지 소비 격차.
에너지 소비 상위 10개국, 그러니까 쉽게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좀 등치가 큰 나라. 그 10개국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쓴다. 자, 전 세계에 200개 이상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 200개 이상 국가 중에서 10개 국가가 쓰는 에너지의 양이요. 나머지 190개죠. 그렇죠. 190개 정도 쓰는 에너지와 맞먹게 쓴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그렇죠? 전 세계 10개 국가, 상위 10개 국가들이 쓰는 에너지 양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제점이 되겠고요. 자, 특히 이제 문제점 중에서 또 큰 문제가 바로 뭡니까? 바로 자원 개발과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 문제. 그렇죠. 갈등. 자, 일단 매장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해서, 그렇죠? 갈등이 터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 특히 이거죠. 자원, 민족주의로 인한 자원의 무기화.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바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석유가 나오는 국가가 회원이 돼가지고 그 석유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담보를 하려는 국제 기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요, 이 석유 자원을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유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석유를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자원을 말 그대로 무기처럼 쓰는 거죠. 너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더 이상 석유 팔지 않을 거야. 또는 전 세계 석유량을 줄일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 민족주의나 자원의 무기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신경 써야 할 건 바로 뭐냐면은요, 바로 갈등이 되겠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 카스피해. 자, 보이실런가 모르겠지만 여기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요. 서남아시아에서 인도로 빠져나가는 요 위에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 건조기후 주로 이슬람 문화가 나타나는 곳이죠. 여기에 바다인지 호수인지 모르는 카스피해, 내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규모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랑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느낌 딱 오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돌기처럼 그렸어. 네. 자, 됐습니다. 네. 거의 뭐 맞먹지 않습니까? 남북 합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 있으면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느낌이 안 옵니다. 자, 이 카스피해인데요. 자, 여기에 많은 나라가 또 갈등을 때리고 있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투르크, 메니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이란. 총 5개 국가가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란. 그게 카스피해. 됐죠? 자, 두 번째, 남중국해. 아, 여기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남중국해, 일명 무슨 군도? 난사군도. 그렇죠. 여기에 가시면 말레이 반도, 인도차이나 반도, 중국,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러 섬들. 됐죠? 오케이. 자, 난사군도 오랜만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시간 없지만.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브루나이,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죠? 한 군데가 어디죠, 여러분? 말레이시아. 그렇죠. 됐죠?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렇죠. 남중국해는 총 6개의 국가가 바로 이 자원과 관련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극해. 아, 요즘 지구온난화 녹고 있죠. 오히려 우리는 문제인데 이 북극해 연안의 국가들은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거 얼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썼던 바다인데 빙하가 녹아버리니까는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되게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 북극해는 또 역시 석유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역시 갈등이 벌어지는데요. 여기 갈등이 일으키는 나라 대표적으로 러시아, 미국, 덴마크,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캐나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여긴 5개 나라가 싸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아, 동중국해. 여기는 뭐 우리 옛날에 했던 곳이죠.
일본과 중국.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워야겠네요. 포클랜드 제도. 여기서는요, 영국과 아르헨티나. 2개. 그러니까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쵸? 나라 이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분쟁 국가, 누가 제일 많니?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제일 많은 곳은 남중국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어떻게 강의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 한번 적어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 아이고, 목이 잠기네요.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분량 많죠? 네. 자, 어차피 수고하신 거 계속 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프는, 자, 갑니다. 지역별 또는 대륙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아까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1위가 뭐였죠? 가장 많이 쓰는 건 석유가 가장 많이 쓰였고, 2위가 뭐였죠? 석탄이고요. 3위가 뭐였죠? 천연 가스였죠.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할 거 없이 가장 많이 쓰이는, 제가 왜 이렇게 쓸까요? 예. 보실게요. 예. 자, 여기가 나왔네요. 가장 많이 쓰이는 너 누구니? 그렇죠. 바로 석유가 되겠죠. 석유가 색깔이 가가 되겠네요. 가는 석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색깔 뭘로 할까요? 자, 보시면 두 번째. 파란색이 보이네요. 그렇죠? 파란색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뭐야? 거의 다 칠해지잖아. 그치? 오케이. 자, 서남아시아 알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 그렇죠? 석유 말고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석유랑 가스 같이 있겠죠. 석탄 아니겠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파란 색깔 빗금으로 그려진 게 바로 나가 되겠는데요. 이 나는 바로 석탄 아닙니다, 여러분. 석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잘 보셔요, 여러분. 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보셔요. 여기가 어디냐? 아시아입니다. 물론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다 섞었는데 아시아에서 됐죠? 석유 다음으로 아시아 바로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 노란 색깔 이 다가 석탄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중국이죠. 됐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인구들, 되지? 그 어마무시한 인구들이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뭘 쓴다? 석탄을 쓰죠. 우리나라 미세먼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 아시겠죠? 석탄을 그렇게 태우니까는 그 미세먼지, 날씨만 조금 따뜻해지면 중국에서 바람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중국발 그 미세먼지, 바로 석탄 태워서 나오는 연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석탄입니다. 그럼 나가 뭐가 될까요? 나는요, 바로 천연 가스. 자, 가 석유, 나 가스, 다 석탄. 특히 아시아에서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 바로 뭐가 됩니까? 석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하나 더 잡았네요. 아시아 소비 비중 제일 많은 거 석탄. 이유는 중국. 됐죠? 가겠습니다. 자, 가는 석유죠. 산업혁명기 주요 동력원이었다. 아니죠. 이거는 가가 아니라 다가 돼야 되겠죠. 나는 가스죠. 주로 고생대. 아니죠. 가스는 신생대죠. 틀렸죠. 3번 다는 석탄은 냉동 액화 기술 아니죠. 냉동 액화 기술은 가스죠. 4번 가보다 석유보다 다가 석탄이 제철 공업용 및 화력 발전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그렇죠, 여러분.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가스보다 다가 석탄이 연소시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다가 아니라 많다가 되겠죠. 이거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평범하게 비교적으로 많이 쓰인다 석유, 아시아에서 유독 많다 석탄. 이것만 잡아주신다면 가스는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특히 가스도요 서남아시아, 그렇죠? 거의 석유와
천연가스밖에 없겠죠.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됐습니까? 이것만 가져도 우리가 가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시아 소비 1위 석탄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유는 중국 때문에. 됐죠? 명심.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도는 어느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겁니다. 솔직히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재미없지만 석유도 아니고 석탄도 아닙니다. 보실게요. 아니 선생님 여기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대충 어딘지 알겠죠 여러분? 자,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좌심방 57점 나오지 않습니까? 딱 봐도 석유네요. 자, 석유 같죠, 여러분? 석유 같죠? 그쵸? 자, 근데 지금 석유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쪽 지역을 잘 봐주세요. 자, 지금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어디로 쏘고 있냐면 유럽으로 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됐습니까? 지금 여기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학생 또 헷갈려 하는 게 선생님 이거 호주 아닙니까? 호주면은 석탄? 자, 맞아. 호주면 석탄 맞아요. 하지만 지금 지도는 어느 에너지 자원 분포인데 에너지 자원이 지금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됐죠? 거기다가 호주에서 올라오는데 솔직히 여기가 석탄 산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한데 호주는 이쪽 지역에 유전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쪽 지역에 유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그림을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 보고 석탄이라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거 보고 석유라고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없이 여기만 이거 없이 깔끔하게 이것만 나왔고 그냥 베네수엘에서 올라가는 모습만 있으면 베네수엘에서 올라가는 게 있다면 이게 석유가 맞아요. 서남아시아, 베네수엘라, 미국으로 석유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얘도 좀 이상하고 베네수엘에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원래 석유라면 베네수엘라 쪽에서 미국으로 올라가야 돼. 그게 없고 거기다 호주가 그림이 있어. 이게 뭐야 도대체? 자, 이럴 때 헷갈리지 마실 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주는지 안 보내주는지 그걸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보기 힘든 바로 천연가스의 이동 그림입니다. 특히 아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할 때 파이프라인 됐죠?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석유, 이거만 보고 석유를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거 보고 석탄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지역이 포인트, 러시아 유럽으로 됐습니까? 바로 천연가스의 이동이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는 거고요. 가장 먼저 상용화된 에너지 자원, 이건 석탄이죠. 석탄입니다. 석탄. 내연기관, 말이 안 되죠. 석탄이었으면 증기기관이 돼야 되겠죠. 어차피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2번, 신생대 3기층 매장되어 있으면 좋아. 신생 3기층 맞아요. 비교적 넓은 지역에 이것도 석탄이죠. 그러니까 뒤가 틀렸죠. 넓은 지역에 고르게 분포된 것은 석탄에 대한 설명인데 가스죠. 아니네요. 중국이 가장 많은 생산량, 이건 석탄이죠. 틀렸고요. 주요 교통수단 연료, 이건 맞네요. 4번, 주로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하여 괜찮습니다. 국제 이동량이 A, 많은 편이죠. 적은 편이 아니죠. 그렇죠? 5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 시, 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 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하며 최근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유는 뭐죠? 청정 에너지, 오염물질이 비교적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겠네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왠지 길어질 것 같았는데 정말 길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처음 프리클래스 시작할 때 최대한 좀 짧게, 그쵸? 20분 안에 좀 정리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만큼 좀 중요한 파트니까는요. 선생님도 시간을 무릅쓰고 좀 초과해서라도 설명해 드린 거니까 자, 여러분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이쪽 파트. 특히 그래프 때문에요. 잘 봐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프는 그 제목 생산량인지 매장량인지 또는 소비량인지 그 그림을 잘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약간 깔끔하게 칠판 시작했는데 너무나 필기가 많았네요. 칠판이 흐릿해졌습니다. 자, 쉽게 이대로 통합사회. 자, 칠판이 지저분해진 것만큼 오히려 여러분은 더 머리가 맑아졌기를 기대하면서 정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